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천병원 김상범 원장입니다. 오늘은 TFCC인데요. TFCC가 뭘까요? 손목이죠, 손목. TFCC 손목인데요. 그 손목을 보세요. 여기 사이에 있는 그냥 디스크예요. 디스크가 여러 개 있다 그래서 그 컴플렉스, 복합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게 생기는 원인이 여기 부딪혀서 생기는 거예요. 부딪혀서 생기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이 여기 있는 척골뼈가 위로 뾰족하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척골변이 양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요거예요. 이 뼈예요. 요골이고 이 척골인데 위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라와 있으면 부딪히죠. 그래서 척골 충돌 증후군이라고 하고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 TFCC가 파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TFCC를 파열이 됐으니까 수술을 해야 되겠죠. 수술을 하는데 이게 봉합이 안 돼요. 봉합이 안 되고 파열의 형태가 안 좋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변연혈제술이에요. 그리고 웨이퍼 수식 이것도 알아볼게요. 이름부터가 좀 어려운데요. 생소한데요. 자, 오늘 영상을 도와줄 친구가 나왔습니다. 성우 안녕. 헬로. 성우는 우리 현천병원의 마스코트죠. 요즘 공부 열심히 해서 너무 좋아요. 자, 앉아서 좀 봐. 웃어봐. 좀 웃고 있어야지. TFC 변연혈제술은요, 그냥 파열된 디스크를 정리해주는 수술법이에요. 근데 이후에 정리하고 나면 이거 없어지면 어떻게 하죠? 라고 하는데 찢어져 가지고요 들렁들렁 거려 가지고 막 걸리는 거 있죠. 뭐 걸려가지고 소리도 하고 그런 거보다는 정리해 주는 게 낫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힘든 부위가 있는데 너무 척측이라든지 또는 중앙부, 후방부, 중후방부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 좀 힘들다. 방법으로는 기계적 방법이 있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싹둑싹둑 잘라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펀치를 써요. 기계적으로 펀치를 써가지고 여기를 여기 있어요. 디스크가. 이 디스크를 싹둑싹둑 잘라주는 거죠. 이렇게 동그랗게 안 생겼겠죠? 막 이렇게 파열이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그 부위를 예쁘게 해주는 것이 백년절제술인데 기계적으로 해주는 방법이고 또 다른 방법이 레이저나 고주파로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은 이런 백년절제술 중에서도 레이저나 고주파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기계적 변연절제술의 문제가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시술기구가 요습은 관절을 계속 통과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관절 연골, 뼈에 있는 연골이 있어요. 여기에 붙어있는 연골이 있거든요. 이 부위를 자꾸 부딪히죠. 관절 연골, 골 연골이라고 하는 부위가 있는데 이 부위를 자꾸 부딪히게 되면서 정말 손상이 생기는 경우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왜냐면 자꾸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거든요. 펀치했다가 석션, 흡입했다가 빨아냈다가 그런 문제가 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관절경과 수술 부위, 이 TFCC 사이의 간격이 너무 가까워가지고 시야가 좀 어려워요. 잘 보여야 되는데 너무 가까우니까 여러분들 가까이 가면 좀 이렇게 이상하죠? 제가 가까이 가면 좀 이상하잖아요. 무섭다고요. 그래서 이제 레이저나 고주파 방법을 써서 하는데 이 레이저나 고주파는 좀 탄침의 크기가 작아서 비교적 저렴해서 점차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단점도 있겠죠. 관절 내에 발생한 열이 좀 있어요. 열을 냉각시키기 위해서 충분한 세척액이 좀 필요하죠. 자꾸 씻어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열에 의한 화상이 안 생기고 주변 조직에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척골 단축술이라고 했어요. 척골이 이렇게 뿔룩 튀어나왔으니까 이게 양성이에요. 이 밑으로 해서 음성인데 어쨌든 튀어나온 이 녀석을 어떻게 제거를 해줘야 돼요. 원한도를 깎아줘야 되겠죠. 원래는 이렇게 여기를 잘라주는 거예요. 요만큼을 이렇게 좀 잘라주게 되면은 이만큼 공간이 줄어들잖아요. 잘라주고 없애주고 이걸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려주는 그런 술식이 되는데 이만큼 없애주니까 근데 관절경적으로 척골 단축술을 할 수가 있어요. 관절경적으로 이 뼈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관절경직을 하는 방법은 전통적인 방식은 아니에요. 개방성으로 일정 부분을 절골술을 하고 금속판으로 이렇게 고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척골이 양성으로 커져 있다가 여기를 잘라주고 하게 되면 이만큼이 쑥 내려오는 거예요. 정통적인 방식인데 관절경적으로 하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를 내려앉힌 거예요. 관절경적으로 연골과 연골하고 골을 낮춰줘서 척골의 높이를 낮추어주는 술식이에요.
척골도 관절면이 있죠? 여기 관절면 요거 약간 점선으로 있는 거 관절 연골을 이렇게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연골과 골까지. 그래서 이제 요만큼을 없애주는 거예요. 자, 신기합니다. 이렇게 없애주는데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레이저로 이렇게 찢는 거예요. 그래서 척골두의 골소주를 노출시켜요. 근데 너무 뼈가 드러나게 되면 이게 이제 레이저 고주파는 안 되거든요. 그때 되면은 이렇게 적어놨죠? 어브레이더 요거를 사용해서 뼈를 갈아주는 거예요. 2차적으로. 그러면은 요거 없어지고 뼈까지 갈아줘서 높이를 낮춰주는 거죠. 이제 낮춰줘서 정상 또는 또 2mm 정도의 음성 척골 편의를 만들어줍니다. 목표는 여기까지 하면 좋은데 조금 더 낮춰주면 더 좋다 그러죠. 이만큼을 좀 낮춰줘서 2mm 정도를 더 내려앉는다. 그러면은 많이 높아졌죠. 이게 할 때는 얼마나 될지를 알 수가 없어요. 관절 내시경으로 하니까 엑스레이를 중간중간에 찍어야 돼요. X선 투사기가 있거든요. 시암이라는 기기가 있는데 그거로 자주 찍어서 확인을 해봅니다. 그래서 관절경적으로 이렇게 척골 단축술을 해주고 난 다음에 끝난 다음에 확인해야 될 것이 수분 관절을 척척으로 변해시킨 상태. 이렇게 척척으로 변해시킨 상태에서 눌러줘요. 척승부활을 가했을 때 전완부를 또 돌려줘 이렇게. 했을 때 뭔가 뜨득하고 걸리면은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부족하게 절제가 된 거죠. 그래서 탄바람이 나면요, 뭔가 걸리는 소리가 나면 조금 더 절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엑스레이 보면서 낮춰주고, 그 다음에 눌러서 움직였을 때 걸림 현상이 있으면 더 낮춰주고,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만족하면은 이제 수술이 끝났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관절 경적으로 우리가 척골 단축술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요거 웨이퍼 술식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 술식이 웨이퍼 술식이 되는데, 웨이퍼 술식은 우리가 두 가지 방법으로 해요. 그래서 두 가지 다 방법이 돼요. 이게 째가지고 열어가지고 긁어주는 방법도 있고 관절경직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웨이퍼 술식은 최근에는 다 이 관절경직으로 하는 거예요. 웨이퍼는 관절경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안 어렵죠? 간단하게 했고요. 이 웨이퍼 술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영상을 준비한 게 있는데 그 논문이 있어요. 그 논문을 보면은 웨이퍼 술식의 장단점에 대해서 좀 나올 거예요. 궁금하죠? 그래서 영상이 있으니까 조금 더 논문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 해드릴게요. 웨이퍼 술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디스탈 올라가 이게 원이 요골이에요. 원이 요골을 관절 경적이나 개방적으로 절제한다, 줄여준다 그런 내용이 됩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논문을 썼습니다. 척골 충돌 증후군 읽어볼까요? 척골 충돌 증후군은 여기 손목 바깥쪽에 새끼손가락 쪽에 통증을 일으키는 주요 질환이죠. 양성변이 환자에서 많이 생긴다고 되어 있죠. 웨이퍼 술식은요, 이렇게 절개를 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관절 경적으로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첨부의 일부를 줄여주는 수술법이 됩니다. 그래서 장점으로는요, 절골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골류압을 위한 내고정이 필요치 않습니다. 작은 절개로 수술이 가능하다는 점, 이게 장점이 되겠죠. 단점으로는 또 술기가 좀 어렵다, 신경손상, 혈관절증이 생길 수 있다라고 적혀져 있네요. 자, 이런 기기가 이제 레이저 고주파 기기인데요.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훅 찢어줍니다. 연골을 찢어주고 이거를 없애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온도도 나오죠. 그래서 온도 나오면서 보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주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연골을, 골연골을 이렇게 찢어가지고 이렇게 뼈가 노출되게 해줘요. 이 뼈가 노출되면요, 더 이상의 이제 레이저 고주파는 안 되거든요. 뼈가 노출되고 나면은 이 어브레이더, 버라는 기계인데, 이거로 툭툭툭툭 해서 이걸 없애줘요. 그러면 높이가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수술 전에는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데, 수술하고 나니까 싹 들어갔죠. 이걸 중간중간에 엑스레이 찍어 가면서 높이를 잘 절제를 해야 되겠죠.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요, 처음에 보니까 좀 전체적으로 지저분해 보이죠? 여기 연골, 하골에 마모도 보이네요. 그래서 좀 깨끗하게 정리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좀 깨끗하게 정리하고. 근데 이것만 해도 이게 다 안 돼요. 남아있는 부분이 이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렇게 싹둑싹둑
펀치로 이용해서 이거를 제거해 주는데 이게 기계적 변연 절제술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를 서피스를 이렇게 깨끗하게 해줘요. 쉐이브를 이용해서 깨끗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버를 이용해서 깎아주는 거죠. 수술 전에 보니까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죠. 작골 양성변이 여기만 볼록 튀어나와가지고 엄청 아프겠어요, 맞죠? 엑스레이 수술 전에 보고 수술 후에 다시 찍어보니까 내려갔네요, 평평하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웨이퍼 술식이 잘 됐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논문도 보고 그림도 보고 나니까 이해 다 되셨죠? 웨이퍼 술식이 생각보다 좋은 술식이죠. 간단하고 이렇게 안 잘라도 되니까 좋고 환자분도 부담이 없고, 하지만 못하는 경우가 있죠. 너무 튀어나왔다든지 불안정이 있으면 못하거든요. 또 TFCC가 정상이면 못해요. 완전히 멀쩡하면 그걸 다 긁어내야 되는데 그거 안 되겠죠. 그래서 파열이 있고 어느 정도 불룩하면 웨이퍼 술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영상 마음에 드셨죠? 너무 중요한 이야기 했거든요. 마음에 들었으면 빨리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셔야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